첫 번째 소식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중앙언론사에 편집 보도국장을 청와대로 초청해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취임 첫 해인 2013년 이후 3년 만에 열렸는데요. 이번 언론사 간담회에서 박 대통령은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국정 운영 방안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전혁수 기자입니다. 취임 이후 두 번째 열린 언론인과의 직접 소통 자리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4.13 총선에 나타난 국민의 뜻은 변화와 개혁이라고 밝혔습니다. 남은 임기 기간 동안 이번 선거에 나타난 민의를 잘 반영해서 또 변화와 개혁을 이끌면서 또 각계각층과 협력과 소통을 잘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총선 이후 공개석상에서 소통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선거 참패 이후 대화와 소통에 주력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이어 박 대통령은 총선 결과 3당 체제에 대해 식물국회 개혁을 위한 양당 체제 심판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정치권에서 일고 있는 총선 책임론에 대해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박 대통령은 총선에서 나타난 민의를 받들기 위해 민생 살리기에 집중하고 국회와 협력하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이를 위해 다음 달 이란 방문을 마친 후 빠른 시일 내에 3당 대표를 만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3당 대표와의 만남 정례화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개헌이나 국면 전환용 개각은 경제나 안보 위기를 거론하며 어렵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우리 경제에 대해서는 대외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세계 경제가 이렇게 침체 상태가 계속 이렇게 지속적으로 나가니까 또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또 우리 경제도 같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고, 우리 경제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총선에서 새누리당의 공약이었던 한국형 양적 완화에 대해 찬성한다는 견해를 내비쳤습니다. 간담회 이후 여야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불통의 리더십을 확인했다며 비판했고, 국민의당은 여야정 협의의 필요성을 인식한 것은 다행이라고 말했습니다. 새누리당은 대통령의 발언에 적극 환영한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지만 민의를 제대로 읽지 못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TVK 뉴스 전혁수입니다. 정부가 다음 달 6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했습니다. 그로 인해 어린이날에서 일요일인 어버이날까지 총 4일간의 황금 연휴가 주어지는데요. 정부는 이 기간 동안 내수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진용준 기자입니다. 올해 1분기 경제 성장률은 0.4%, 지난해 메르스 사태 때와 비슷한 수준으로 추락했습니다. 민간 소비는 지난해 4분기보다 5천억 원이 감소했습니다.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이어지면서 정부는 수출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고 내수를 살리는 데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다음 달 징검다리 휴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했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은 어린이날, 금요일인 6일 하루를 쉬게 되면 나흘간의 황금 연휴가 생깁니다. 정부는 대한상공회의소의 건의에 따라 5월 6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했습니다. 정부 수립 후 지금까지 임시 공휴일은 모두 3번. 첫 번째는 서울올림픽 개막일인 1988년 9월 17일이었고 2002년 7월 1일은 월드컵 4강을 기념하기 위한 임시 공휴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8월 14일 광복 70주년을 기념과 함께 메르스 여파로 위축됐던 내수 경제를 살리자는 뜻에서 임시 공휴일이 지정됐습니다. 지난해 임시 공휴일 연휴 기간 동안 대형마트의 매출액은 25.6%, 면세점 16.5%, 백화점은 6.8% 늘었습니다. 해당 기간 고속도로 차량 통행량은 명절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지난해 연휴 동안 내수 진작 효과가 총 1조 3천억 원에 이르렀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올해 임시 공휴일의 내수 진작 효과는 지난해보다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국 대다수 학교가 6일을 재량 휴업으로 지정한 데다 정부가 다음 달 1일부터 14일까지 여행 주간으로 정하고 봄여행 장려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봄여행 주간 동안에는 관광시설, 숙박, 음식점 등 전국 12,000여 개 여행 관련 업체들이 할인 행사를 열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임시 공휴일은 강제성이 없는 만큼 공무원이나 대기업 정규직과는 달리 중소기업은 쉬지 않는 곳도 많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8월 14일 임시 공휴일에 정상 근무한 노동자는 61%에 달했습니다. 게다가 어차피 쓸 돈을 미리 당겨 쓰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소비 진작 효과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TVK 뉴스 진용주입니다. 한국은행이 동전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습니다. 동전 사용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국민 불편을 해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2020년까지 한은은 공동 연구를 통해 동전 없는 사회의 도입 방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박동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은행은 2015년도 지급결제 보고서를 통해 향후 추진 과제로 동전 없는 사회의 가능성을 연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동전을 완전히 없애는 게 아니라 거스름돈 등 소액의 동전을 카드에 충전하거나 계좌 이체하는 방식으로 동전 사용을 최소화하겠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소액 결제망이 잘 구축돼 있고 거의 모든 국민이 금융기관의 결제 계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전 사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것이 한은의 설명입니다. 이처럼 한은이 동전 없는 사회를 추진하는 이유는 동전을 사용하는 데 드는 사회적 비용 때문입니다. 지폐의 환수율은 60% 이상인데 비해 동전의 환수율은 10%대에 불과합니다. 동전을 만드는 데 드는 제조 비용은 연간 500억에서 600억 원, 뿐만 아니라 폐기하는 데에도 100억 원가량이 추가로 소요됩니다. 이런 가운데 신용카드 소액 결제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신용카드 이용 비중은 현금 사용을 추월했습니다. 지난해 우리 국민이 가장 많이 사용한 결제 수단은 신용카드로 39.7%를 기록했습니다. 현금은 36%로 뒤를 이었습니다. 체크 직불카드나 선불카드까지 합치면 카드 사용 비중은 50%를 넘습니다. 여기에 모바일 결제 시장은 지난 2013년 1분기 1조 1000억여 원에서 2년여 만에 5조 7천억 원 규모로 가파른 성장세를 나타냈습니다. 이미 스웨덴 등 유럽 일부 국가는 동전 없는 사회를 넘어 현금 없는 사회를 목표로 현금 사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Jättebra. Dels ur lånsynpunkt och sen vet jag inte hur det påverkar i övrigt. 현재 스웨덴의 현금 사용률은 10%에 불과합니다. 아이들의 용돈도 직불카드로 주고받습니다. IT 기술의 발전으로 결제 수단이 변화하는 데다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위해 동전 없는 사회를 넘어 현금 없는 사회는 점점 더 현실로 다가올 전망입니다. 하지만 모든 금융거래가 전산망을 통해 이뤄지는 만큼 개인정보 등의 보안을 강화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과제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TVK 뉴스 박동선입니다.